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한 탈북민단체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대북전단 30만 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며 13일 영상을 공개했다. 대형 풍선에 달린 현수막에는 김정은, 이자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일 뿐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은 한반도 통일을 막고 영원히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드러냈다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전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부는 민감한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남북관계발전법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 대상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대북전단 단체들이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다. 남풍이 불어 대북전단 살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탈북자 활동가들 사이에선 대북전단의 유효성,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을 둘러싼 상호 비방과 고발전도 벌어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인 단체 통연합 대표 한창권 씨는 지난 13일 북한동 포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탈북 후 1995년 한국에 정착한 이민복 씨는 2004년부터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1세대이자 원조로 꼽힌다. 한창권 씨는 이민복 씨와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한창권 씨는 북한 내륙 깊이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대형 비닐 풍선에 전단과 라디오 등 물품을 담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창권 씨는 추진체 없는 풍선이 바람의 힘만으로 변화무쌍한 대기층을 뚫고 북한 내륙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한창권 씨는 고발장에서 이민복 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단의 크기나 수량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후원금을 받아 불투명하게 결산해왔다고 했다. 한창권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런 주장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했다. 이민복 씨는 한창권 씨가 개인적 앙심을 품고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복 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한창권 씨는 나에게 배워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면서 한창권 씨가 탈북단체 대표라고 자칭하면서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나와 다른 활동가들을 모욕하고 비방한다고 했다. 이민복 씨는 한창권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민복 씨는 이어 기상청에서 바람의 방향을 항상 확인하고 그것을 계산해 타이머를 설치하며 풍선의 상태도 꼼꼼히 점검해 풍선을 날린다며 특허를 받은 적도 있고 정확히 전단을 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 등 내륙에 전단 살포가 됐다는 물증이 있느냐고 묻자 북한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서도 평양보다 먼 평성시를 방문한 재미교포가 전단을 봤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민복 씨는 지금은 바람이 맞지 않지만 곧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사분 개선 부근 주민들은 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해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이 나오자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에 불손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경로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 촌장 안재영 씨는 최근 집 앞에 풍향계를 자주 보게 된다고 했다. 지난 9월 위헌 결정 당시는 바람이 남쪽으로 향하는 북풍이 불었다. 여름이 되면 바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남풍이 분다. 안 씨는 몇 주 전에도 전단을 날리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며 진짜 북한 주민들이 보도록 전단을 뿌릴 마음이라면 중국 쪽에 가서 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씨는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여기서 뿌리면 안 된다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업이니까 계속 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단체마다 자금을 지원받는 곳과 성향이 달라서 전단 살포 방식이 서로 달라 상호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단 살포는 활동가에게는 이권이 걸린 생계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양무장 총장은 이어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채워준다는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심판 대상 조항인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사무의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경고, 제재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책임주의 원칙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영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북한인데 전단을 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죄가 성립하려면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 문영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예컨대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국가 형벌권 행사가 최후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 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발의됐다. 북한동 포직접돕기운동, 큰샘 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금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대북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은 상대의 전의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기 없이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는 전쟁 기술이다. 주로 라디오 방송과 전단 살포, 확성기, 시청각 등 다양한 선전 수단을 이용해 전개한다. 현대전에서 심리전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전이다.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미군은 다양한 심리전으로 4단 규모의 이라크 병력이 투항하는 성과를 거뒀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소리 없는 전쟁 도구가 대북 심리전이다.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키고 김정일 정권의 반민족성을 주민들이 알게 함으로써 민심 이반을 꾀할 수 있다. 또 북한의 군과 사회의 동요를 일으켜 사상적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대북 심리전이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때부터 대북 심리전을 중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북한이 대북 심리전에 대해 얼마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공세로 방송을 포함한 전단 살포와 전방 지역의 확성기 방송은 2004년 6월 4일 중단됐다. 하지만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민간단체의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는 계속됐다.
북한은 민간단체가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도록 우리 정부에 대해 온갖 위협을 가했다.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에 격렬히 반응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면서 전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북 방송과 전단지를 접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수가 전체의 45%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대북 방송과 전단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 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이처럼 김정일 정권이 대북 심리전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북한 체제가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내부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그나마 유지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대북 방송이나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과 북한군으로 하여금 남북한의 실상과 외부의 상황을 인식토록 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는 곧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표출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기대감과 욕구에 대한 좌절의 정도가 인내의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김정일 정권에 대해 반감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렇듯 대북 심리전이 주민의 의식 변화와 사상 개조, 체제의 급변 사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서울 불바다로 위협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이다. 지금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급속한 민심 이반으로 체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파탄났고 심각한 식량난은 주민들을 기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민심 이반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이 전면적으로 시행됐을 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핵심 엘리트 계층의 반 김정일 풍조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체제 내부의 변화가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권력 3대 세습이라는 사안과 맞물릴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한 길들이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그들로 하여금 핵과 선군 체제를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김정일 정권과 변화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적극 지원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